예,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2일차 농업전망 행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제3부 산업별 이슈와 전망 제1분과 사회를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역근채소관측팀장 한은수입니다. 농업전망 2022 제3부 산업별 현황과 전망 역근채소 분과는 배추, 무, 당근, 양배추 4개 품목에 대한 수급 동향, 그리고 2022년 중장기 수급 전망에 대해서 30분간 주제 영상 발표가 이루어지겠고요. 나머지 30분은 질의응답과 지정토론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행사가 진행되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주제 발표는 행사 전 영상으로 촬영되어 송출되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관련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의 경우는 사전에 받은 질의 영상과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실시간 질의응답은 회원가입 후 플랫폼 우측 하단에 질의응답 창을 통해 남겨주시면 토론 시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채팅창을 통해서도 궁금한 사항을 남겨주시면 담당자분들이 실시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역근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다정입니다. 지금부터 배추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생산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배추 재배 면적은 2020년과 평년보다 적은 약 27,000헥타르 내외였습니다. 이는 전년 고랭지 배추 작황이 크게 부진하였고 또 가을 및 겨울 배추 가격도 낮았기 때문인데요. 재배 면적이 감소하여 생산량도 평년 대비 약 8% 적은 198만 4천 톤 내외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출입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배추는 주로 김치 형태로 수입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수입량이 2016년 25만 3천 톤에서 2019년 30만 6천 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수입량이 28만 1천 톤으로 감소하였는데요.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국내 외식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2021년 김치 수입량은 2020년보다도 적고 평년보다는 약 15% 가까이 적은 24만 1천 톤이었습니다. 이는 중국산 김치 생산량 및 국내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인데요. 네, 수출입 동향에서 김치 생산량 감소한 이유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내 생산 인력 수급에 차질이 있어 생산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원료 및 기타 운송비, 인건비 등 비용이 증가하여 생산 단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시면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국내 수요는 더 감소하였는데요.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배추를 절이는 영상이 보도되면서 국내에 소비되는 김치와는 연관성이 낮다는 결론에도 믿을 수 없다는 소비자의 불신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저희가 배추김치 완제품을 구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배추김치 원산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면 이 보도가 전까지는 86%로 대부분이 중국산이 수입되었다면
보도 이후의 2분기 수입량은 약 70%까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수입과는 반대로 수출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19년에 약 3만 톤가량 수출되었던 김치 수출량이 2020년에는 4만 톤, 그리고 2021년에는 4만 3천 톤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발효된 배추를 먹는 국가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비율이 적다는 연구 결과 이후 수출량이 이렇게 크게 증가하였는데요. 제외 국민뿐 아니라 국외의 현지인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보시면 이게 2021년 김치 수출국 비율인데요. 일본이 5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 미국, 홍콩, 호주 등 순이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미국, 영국 등으로의 수출은 늘고 일본으로의 비율은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또 미국은 최근 3년간 수출 비중이 매년 3%포인트 내외씩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치 수입량이 줄고 수출량이 늘면서 김치 무역 수지는 약 12년 만에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네,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결과 토대로 2021년 배추 공급량 살펴보겠습니다. 네, 순수입이 줄고 국내 생산량도 적어 2021년 배추 총 공급량은 전년비 13%, 평년 대비 11% 적은 240만 5천 톤이었습니다. 네, 공급량이 감소하여 가격도 전년비 평년 대비 각각 22%, 17% 높은 8,000원 내였습니다. 네, 그래프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평년 대비 약 31만 톤가량 적은 양이 공급되었고 수입이 감소하여 자급률은 83%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소비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에 가구에서 김치를 어떻게 조달하는지 한번 확인하였는데요. 보시면 직접 당금이 57%로 가장 많았으며 지인에게서 조달, 시판 김치 구매 순이었습니다. 네, 그럼 김장 포기 수는 어땠을까요? 네, 김장철에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텐데요. 본격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가격이 높다는 보도가 계속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배추 가격도 높았기 때문에 2021년 김장 포기 수는 전년 대비 약 0.2포기 감소한 21.7포기였습니다. 김장 포기 수는 이렇게 과거부터 꾸준하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향후에는 김치 조달 방법이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질문도 그렇게 같이 드렸더니 직접 당금, 지인에게서 조달이 시판 김치 구매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김장 포기 수는 점진적으로 줄고 시판 김치 성장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지금까지 동향 살펴봤고 이제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전망인데요. 먼저 겨울 배추 생산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겨울 배추 재배 면적은 전년 출하기 가격이 낮아 전년비 평년 대비 약 13%, 8% 감소한 3,700헥타르 내외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기상 여건이 좋아 단수는 전년비 평년 대비 증가가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생산량도 평년 대비는 약 4% 적지만 전년보다는 1% 많은 28만 3천 톤으로 예상됩니다. 네, 평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한 만큼 1, 3월 출하량도 약 1에서 6% 적어 가격은 평년보다는 높겠습니다. 다만 겨울 배추 저장량은 현재까지 대량 수요처의 배추 확보가 완료되었고 또 전년 대비 저장이 빠르고 작황도 양호하여 전년보다는 증가가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는 겨울 배추에 이어 출하되는 봄 배추 재배 의향 면적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 배추 저장량 증가가 예상되고 또 작년 출하기 가격이 낮았어서 시설 배추 재배 면적은 전년비 평년 대비 감소가 예상됩니다. 네, 노지 봄 배추 면적 역시 전년 대비 감소가 예상되지만 고랭지철을 대비한 저장 수요가 꾸준하여 평년보다는 많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전체 재배 면적은 전년비 평년 대비 소폭 적지만 평년과는 비슷한 3,400헥타르 내외로 전망됩니다. 생산량이 평년보다 많은 수준으로 근접하기 때문에 가격도 평년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입니다. 네, 이번에는 하반기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름 고랭지 배추 재배 면적은 2021년 출하기 가격이 낮았고 또 노지 봄 배추 저장량이 증가하여 계속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비 평년 대비 면적 감소가 예상되고요.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가격은 상승할 전망입니다. 네, 가을 배추는 지금 현재 출하기 가격이 높기 때문에 전년비 평년 대비 면적 증가가 예상되고 이로 인해 가격은 하락할 전망입니다.
네, 노지, 봄, 그리고 여름 배추 재배 면적이 감소하지만 재배 비중이 큰 가을 배추 면적 증가가 예상되어 전체 재배 면적은 전년보다 많을 전망입니다. 다만 최근에 배추 면적이 크게 증가한 만큼 평년보다는 적겠습니다. 전체 배추 가격은 전년 대비는 하락할 전망입니다. 네, 2022년 재배 면적 보시면 전년 대비 소폭 증가가 예상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량이 감소하여 중장기적으로는 면적 감소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자급률도 하락할 전망입니다. 네, 이상 배추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무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해 말씀드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봉입니다. 자, 오늘 발표 순서는 수급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전망 발표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 동향입니다. 2021년 무 재배 면적은 고랭지 및 가을 무의 재배 면적이 감소했지만 재배 면적 비중이 큰 겨울 무의 재배 면적 감소로 2020년 25,500헥타르 그리고 평년 29,000헥타르보다 감소한 19,626헥타르였습니다. 재배 면적이 감소했기 때문에 2021년 생산량은 전년 118만 톤보다 감소한 116만 톤이었지만 평년 114만 톤보다는 작황이 양호했기 때문에 약 1.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입 동향입니다. 2021년 무 수출량은 4,500톤으로 전년 6,900톤보다는 감소했지만 무 수입량은 약 7,700톤으로 전년 5,100톤보다 약 50% 증가했습니다. 무 수입량이 증가한 이유는 2021년 1월 한파 영향으로 겨울무 작황이 부진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에 1월달에서 4월달 수입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무 수입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산량의 1% 미만이기 때문에 무 수입량 증가가 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 이렇게 파악됩니다. 앞서 보았던 생산량과 무 수출입량을 이용하여 공급량을 추정하였는데요. 2021년 무 공급량은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적었기 때문에 전년 118만 톤보다는 감소한 116만 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평년보다 생산량이 많았기 때문에 평년보다는 1.8%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자급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 수출입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무 자급률은 10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공급량은 22.4kg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가격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무 도매 가격은 평년보다 공급량이 많았기 때문에 평년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월별로 보시게 되면 먼저 봄 작형 출하되는 6월달과 7월달 가격은 전년보다 13% 하락한 9,960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랭지무가 출하되는 8월달에서 10월달은 그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는 고랭지무 재배 면적이 증가하였고 고랭지무의 작황이 매우 양호하였기 때문에 출하량이 크게 증가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무 도매 가격은 전년보다는 46% 하락한 9,94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을무가 출하되는 11월달과 12월달은 전년보다는 2% 상승한 20kg당 11,22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랭지 작형의 가격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서 6월달에서 12월달 도매 가격은 1,360원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예, 다음은 가장 관심 있으실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전망입니다. 1월달에서 5월달 출하될 2021년산 겨울무 생산량인데요. 먼저 재배 면적을 살펴보면 2020년산 재배 면적 겨울무의 출하의 가격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2021년산 재배 면적은 전년 및 평년 대비 약 10% 수준 감소한 5,508헥타르였습니다. 단수는 겨울무 초기 출하 물량은 태풍 및 잦은 비 영향으로 작황이 매우 부진하였지만 이후 출하될 물량은 현재 기상 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작황이 매우 좋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평년보다는 16% 증가한 시바르당 6,755kg이었습니다. 재배 면적은 11% 감소하였지만 단수가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전체 생산량은 평년보다 4% 증가한 37만 2천 톤이었습니다. 겨울무 생산량이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분기 출하량도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1월 달은 6.4%, 그리고 2월 달에서 3월 달은 약 4에서 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겨울무 생산량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겨울무 저장량도 평년 대비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서 5월 달 겨울무 출하되는 시기는 겨울무 출하되는 도매 가격이 평년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항공 촬영 분석 결과입니다. 2021년 11월 달 제주 지역 드론 촬영을 했었는데요. 제주 지역 겨울무 재배 면적은 5,503헥타르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방법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앞서 나온 5,508헥타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시별로 보게 되면 제주시 재배 면적은 1,906헥타르였습니다. 그 중에서 구자읍에서 1,427헥타르 재배돼서 제주지에서는 대부분 구자읍에서 겨울무가 재배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 서귀포시는 3,596헥타르로 조사되었고요. 그 중에 성산읍이 2,125헥타르, 그리고 표선면이 769헥타르, 그리고 대정이 518헥타르였습니다. 고도별로 살펴보게 되면 100m 미만의 재배 면적이 약 3,000헥타르로 전체의 70%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지대라고 볼 수 있는 150m 이상에서도 약 11% 재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월달에서 7월달 출하될 본무 재배 이양 면적입니다. 2022년 본무 재배 이양 면적은 전년 및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2021년 본무 출하기 가격이 매우 낮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겨울무 저장량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재배 면적은 감소한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설 본무는 161헥타르, 그 다음에 노지 본무는 758헥타르, 그래서 전체 재배 면적은 전년과 그리고 평년보다는 적은 919헥타르로 전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달에서 7월달 출하기 가격은 평년보다는 올라갈 것이다로 보고 있지만 겨울무 저장량에 따라서 상승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작형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출하기 가격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2022년 고랭지무의 재배 면적도 전년과 그리고 평년보다는 적은 2,607헥타르로 전망됩니다. 재배 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2022년 고랭지무 출하기인 8월달에서 10월달 가격은 평년보다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그 다음 가을무 재배 면적은 전년도 출하기 가격이 약 2% 올랐기 때문에 전년보다는 약 5% 증가한 5,738헥타르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출하기는 평년보다 그리고 전년보다도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체 재배 면적 보시겠습니다. 가을무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봄 및 고랭지의 재배 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체 재배 면적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감소한 19,266헥타르로 전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평균 가격은 전년 및 평년보다는 소폭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배 면적입니다. 2022년 재배 면적은 19,266헥타르로 전망됩니다. 그렇지만 향후 무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재배 면적은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연평균 0.6%씩 감소해서 2031년 18,219헥타르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재배 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무 생산량도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2년 무 생산량은 109만 톤에서 2031년 102만 톤으로 역시 연평균 0.6%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무 수입량은 무 수급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겠으나 향후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2031년까지 자급률은 100%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상으로 무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업관측센터에서 당근 관측 담당을 맡고 있는 박수은이라고 합니다. 우선 당근의 생산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당근 재배 면적은 전년 출하기 가격이 높아서 전년과 평년보다 증가한 3,000헥타르 내외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당근 생산량의 경우에는 가을 당근을 제외한 전 작형의 재배 면적 증가로 인해서 전년과 평년보다 많은 10만 5천 톤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당근 작형별 재배 비중의 경우에는 겨울 당근과 봄 당근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대체 작목 전환 관계의 경우에는 겨울 당근 주산지인 제주에서는 겨울무에서 당근으로, 봄 당근 주산지인 영남 지역에서는 감자, 양배추, 수박에서 당근으로 주로 작목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역별 출하 비중의 경우에는 봄 당근 주산지인 경남 지역에서 대부분 출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을 당근의 경우에는 시설 주산지인 충북과 노지 주산지인 경북에서 대부분 출하가 되었는데요. 그 이외에 고랭지 및 겨울 당근의 경우에는 강원과 제주에서 집중 출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당근 수입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감소한 9만 1천 톤 내외였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중국산 수입량은 전년과 평년보다 감소한 8만 4천 톤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중국산 수입이 감소한 원인은 2021년산 중국산 당근 작황이 매우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산의 경우에는 병해출이 검출이 되어서 일시적으로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전년보다는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수입 감소 영향으로 대체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평년보다는 증가한 7천 톤 내외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수입단과 국내 판매 가능 가격의 경우에는 두 국가 모두 다 상승한 동향을 보였습니다. 우선 국가별 수입단가의 경우에는 중국산은 전년과 평년보다 높은 톤당 454달러, 베트남산은 573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판매 가능 가격의 경우에는 중국산은 10kg당 8,500원 내에, 베트남산은 전년과 평년보다 높은 7,500원 내에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트남산의 경우에는 높은 수입 단가와 달리 국내 판매 가능 가격이 중국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원인은 베트남산은 중국산과 달리 수입이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내 생산과 수출입 동향을 반영한 2021년 당근 공급량은 어떻게 될까요? 2021년 당근 공급량은 수입이 감소했지만 국내 생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년과 평년 수준인 19만 6천 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급률의 경우에는 국내 생산 증가 영향으로 인해서 전년과 평년보다 높은 53.4%였습니다. 1인당 공급량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3.6kg 내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당근 도매시장 가격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평년보다 낮은 2만 원 내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전년 출하기 가격이 높아서 대부분 작형에서 과잉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국내와 수입국의 동향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국내산 도매 가격의 경우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의 가격이 평년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2021년산 겨울당근 생산량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수입산 도매 가격의 경우에는 11월부터 평년 대비 가격이 크게 상승한 동향을 볼 수 있는데요. 11월부터 이렇게 가격이 상승한 원인은 중국 산동송 가을 당근의 작황이 잦은 집중호우 영향으로 인해서 매우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9년산 겨울 당근 출하기와 비슷하게 올해에도 국내 당근 소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 국내산 겨울 당근 세척 출하 비중 분석 결과 2019년산 세척 당근 출하 비중이 다른 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34.3%였습니다. 그 이유는 수입산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조사 결과 수입산 세척 당근을 구매하는 원인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응답률이 55%로 가장 높았습니다. 따라서 수입산 도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국내산보다 높을 경우에 올해에도 국내산 세척 당근으로의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2021년산 겨울 당근 생산량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출하량이 평년보다 여전히 많을 전망입니다. 우선 2021년산 겨울 당근 생산량의 경우에는 재배 면적과 단수가 증가해서 전년과 평년보다 많은 5만 6천 톤 내외였습니다. 그리고 작황의 경우에는 12월까지 수확 완료된 당근은 상품성이 다소 저하되었습니다만 올해 1월부터 출하된 당근의 경우에는 작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했는데요.
따라서 2022년 1분기 출하량은 평년 대비 15%에서 17%까지 많을 전망입니다. 2022년 봄 당근 재배 의향 면적은 전년 출하기 가격이 낮아서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탑분목인 양배추에서 수박에서의 재배 의향이 적기 때문에 평년보다는 여전히 많을 전망입니다. 재배 형태별로 시설 봄 당근은 전년보다 2% 감소했지만 평년보다 8% 많은 809헥타르, 노지 봄 당근은 전년보다 7% 감소했지만 평년 수준인 124헥타르로 예측됩니다. 봄 당근 이외에 2022년 고랭지 및 가을 당근의 재배 면적도 역시 전년 출하기 가격이 낮아서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랭지 당근의 경우에는 타품목인 감자에서 무의 재배 의향이 적기 때문에 면적이 평년보다는 여전히 많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당근 전체 재배 면적은 전년보다 7% 감소하지만 평년 수준이 2,850헥타르 내외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올해 기상 변수가 없다면 2022년 당근 가격은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근 수입량은 외식업체에서의 선호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산 당근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자급률의 경우에는 점차 하락하는 동향을 보여서 2031년에는 47.3%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당근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배추 수급 동향과 전망의 발표를 맡게 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백호승입니다. 우선 수급 동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 동향은 생산 동향, 수출입 동향, 공급 동향, 가격 동향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배 면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배추 재배 면적은 해마다 증감을 반복하였지만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여 2021년에는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평년 대비 증가한 6,936헥타르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봄을 제외한 전 작형에서 단수가 증가하여 전년 및 평년 대비 증가한 36만 1,000톤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작형별 재배 비중 증감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을과 겨울은 모두 평년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반면 봄의 경우에는 최근 겨울 양배추 출하량 증가로 인해 봄 양배추 출하기 가격 하락이 우려되어 평년 23.1%에서 3% 감소한 2021년에는 20.4%를 기록하였습니다. 반면 고랭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작황 피해가 덜한 양배추를 심으려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평년 23.8%에서 2021년 3% 증가한 26.5%를 기록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연중 출하 비중이 가장 큰 겨울 양배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 양배추 주산지는 크게 제주와 전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주 지역 출하 비중은 평년 81.4%에서 2020년 64.3%로 감소하였고 전남 지역의 경우에는 18.6%에서 2020년 35.7%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제주 지역 겨울 양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2월부터 4월 도매 가격이 전남 지역 겨울 양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12월부터 1월까지에 비해 도매 가격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수출입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입 동향은 먼저 수입량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량은 2021년 도매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2020년 3만 6천 톤 대비 크게 감소한 4,450톤을 기록하였습니다. 수출량의 경우에는 평년과 비슷한 6,400톤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급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배추 공급 동향은 생산량 증가의 영향으로 평년 32만 9천 톤 대비 크게 증가한 35만 9천 톤을 기록하였습니다. 자급률의 경우에도 수입이 크게 증가한 2020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100%를 유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인당 공급량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공급량의 증가의 영향으로 평년
66.3kg 대비 증가한 6.9kg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어서 가격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봄 재배 면적이 감소하여 봄 양배추 생산량 감소로 도매 가격은 6월에서 7월 전년 및 평년 대비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후 고랭지와 가을은 생산량 증가의 영향으로 연중 낮은 가격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어서 수급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 전망은 먼저 2022년 상반기와 하반기, 마지막으로 중장기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21년산 겨울 양배추는 재배 면적이 전년 및 평년 대비 증가하였고 단수는 정식기, 태풍 피해가 적었고 겨울철 기상 여건이 좋아 단수가 크게 증가하여 생산량은 전년 및 평년 대비 크게 증가한 17만 8천 톤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분기 출하량은 1월 17%, 2월과 3월은 각각 12%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매 가격은 평년 7,500원 대비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봄 양배추 재배 면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겨울 양배추 출하량이 증가로 예상하기 때문에 봄 양배추 출하기 도매 가격은 낮을 것으로 전망한 농가들이 재배 면적을 줄였기 때문에 시설 433헥타르, 노지 921헥타르로 모두 전년 및 평년 대비 모두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랭지와 가을 양배추 모두 2021년 도매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총 2022년 양배추 재배 면적은 전년 및 평년 대비 작은 6,418헥타르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장기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식습관 서구화와 외식 수요 증가로 인해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재배 면적은 2022년 6,418헥타르에서 연평균 1.8%씩 증가하여 2031년에는 7,453헥타르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산량도 2022년 30만 6천 톤에서 연평균 2.1%씩 증가하여 2031년에는 37만 톤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급률의 경우에는 100%를 계속 100% 내외로 유지할 것을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엮은 채소 수급 동향 및 전망에 대한 영상을 모두 보셨습니다. 주제 발표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연구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1분기 전망인데요. 겨울 작형 생산량 증가로 무, 당근, 양배추의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따라서 1분기 가격은 평년 대비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배추 같은 경우에는 겨울 배추 면적 감소로 출하량이 예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따라서 1분기 가격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2022년 전망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전년 출하기 가격이 낮았던 무, 당근, 양배추의 면적은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전년 김장철 가격이 크게 높았던 배추의 재배 면적은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수급 동향에서 수입 쪽에 이슈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품목 중에 당근이나 김치 쪽에서 저희가 수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주 수입 때는 중국의 어떤 생산 여건 악화 등으로 당근이나 김치 수입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김치 같은 경우에 2019년도 저희가 사상 최대치를 수입량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최근 2년 김치 수입량이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작년도 수출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치 수입이나 수출 쪽에 저희가 이슈가 있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전에 전망을 위해서 사전 주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주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국내 김치 수입량은 2014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30만 6,049톤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상대적으로 값싼 수입산 김치를 사용하는 고정 수요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김치 수입량이 2년 연속 감소했는데요. 이는 중국 내 배추 작황 부진,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김치 생산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알몸 절임 배추 영상 논란 등으로 중국산 김치에 대한 국내 수요도 감소하였는데요. 농업관측센터 조사 결과 전체 음식점 중 42.9%가 소비자의 중국산 김치 기피로 소비량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대로 김치 수출량은 2021년 42,532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수입량 대비 절대량은 적지만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한류 확산과 코로나19 사태로 면역력 강화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타국산과 차별되는 국산 김치만의 품질, 안전성, 우수성 등이 해외에 널리 알려지면서 해외 시장에서 김치 수요가 증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김치는 K푸드를 대표할 식품으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 수출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김치 수출량이 크게 늘었지만 수입량 대비 양이 많지 않아 배추 자급률은 여전히 80% 수준입니다. 국내 김치 산업 육성과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는 안정된 생산 기반과 수출 활성화가 필수적입니다. 코리아 푸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큰 지금, 글로벌 한식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수입산 대비 국내산 김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예, 이상 준비된 발표 영상과 사제 주제 영상 모두 보셨고요. 그럼 지금부터 여권 채소 1분과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해 네 분의 토론자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우선 참석자분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농협경제지주의 허장행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하청가의 김병매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안동 농협의 정정훈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파밍 PK 박조용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본 분과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선 사전 주제 영상과 관련해서 먼저 토론을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박조용 대표님께 먼저 의견을 여쭤볼까 합니다. 영상을 보셨듯이 최근 김치 수입량이 감소를 했고요. 그 감소한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최근에 김치를 생산하는 중국 산동성의 어떤 업체들의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향후 수입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19년, 20년 계속 김치 수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 외식 업계, 특히 고급 외식 업계가 아니라 이제 중저가로 하는 우리가 일상 생활에 흔히 가는 식당들은 상당수가 수입 김치를 사용했었는데 거기에 영업 제한이나 또 부진으로 인해서 양이 또 줄었습니다. 그러나 택배로 인한 주문자 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19년부터 20년 사이에 이렇게 준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뭐냐면 중국의 생산비 상승과
또 국내 수요 부진 이제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첨언한다면은 중국 그 산동서 그 중국 중국이 수출하는 데에서는 흔히 우리 말하는 부가세 환급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신고하는 금액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출해 가지고 송금 들어오는 금액으로 이제 해주는 그런 변경에 따라서 심지어 옛날에는 톤당 뭐 3,000불까지 2,000불, 3,000불까지 고액 신고해 갖고 그 많은 그 정부 지원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적어지는 바람에 과거에는 그 기준가가 김치 기준가가 약 450불 수준이었습니다. 톤당. 근데 이게 지금은 660불이 마지노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중국 그 수입 단가가 옛날엔 7,500원 수준에서 지금 11,000원 정도로 올라가는 바람에 보통 11,500원 정도 도매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입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국내 중소 김치 공장들이 옛날에는 그 가격이 반 이하, 50% 이하의 현격한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상당 부분 그 가격 차이가 이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국내 중소기업들의 그 김치가 가격이 19,000원부터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00원에서 29,000원 사이에 뭐 품질에 따라서 또 품목에 따라서 틀려지지만 이렇게 형성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국내 그 외식 중저가 식당에 쓰고 있는 김치도 국산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취급한다면은 우리가 김치 수입국이 아니라 김치 수출국이 그런 그 수입국이라는 오명을 좀 벗어났으면 그런 그 바람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안으로는 사실상 그 정부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고추나 그 양념류들에 대한 그 어떤 대책 마련. 사실상 과거에 그 우리가 그 농사를 질 때 보통 질 게 없으면은 배추 무를 심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안 놀릴 수도 있고 흔히 그걸로 기본적인 농촌 소득을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 배추나 이런 것들이 싸짐에 따라서 사실상 농촌에서 여러 가지 다른 작물들로 하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품목에 따라서 우리가 폐기하는 그런 사실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배추가 100% 수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면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양념입니다. 그러면은 김치는 전부 다 국내산으로 되는 것이죠. 양념만 수입 우리가 조정해서 쓰고 이런 방안들을 좀 강구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한국이 김치 수입국이 아니라 수출국으로서 그리고 종주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치 수입 감소에 대해서 생산비 증가라든지 국내 수요 감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고추라든지 양념 채소류의 어떤 수입 조절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럼 이제 수입 감안대로 저희가 영상에서 보면 수출량은 이제 2021년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었는데요. 그럼 이제 정명훈 과장님께 한번 의견을 여쭤볼까 합니다. 김치 수출량 증가 원인이 무엇이며 그리고 향후 수출 확대를 위해서 어떤 식의 어떤 개선 방안이 있을지 관련해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들 수출이 20년부터 해서 증가세를 김치 수출량이 많이 증가가 된 상태인데요. 원인은 뭐 이유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저희들 이제 국가 세계적으로 있는 한류 열풍에 더해서 코로나19에 김치가 효능이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는 시기부터 저희들이 수출량이 한 20-30% 정도 저희만 해도 한 20-30% 증가를 했는 경우고요.
또 거기에서 해서 작년도에 중국산 김치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물론 뭐 비위생적인 이런 것 때문에 이슈가 있었지만 수입국 쪽에서도 저희들 또 바이어를 만나봤을 때 이제 중국산 제품에 대해 소비자 인식 자체가 많이 좀 이제 불안감이 형성이 되는 부분이 있고 반대 극부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위생적이고 품질 위주의 제품을 찾다 보니까 저희들 한국산 김치에 대해서 수요가 느는 추세여서 수출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그 수출 향후 전망은 지금 현재 많은 세계적으로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기존에는 저희들 영국, 뭐 프랑스, 유럽 국가나 뭐 미국, 일본 이쪽 위주로 수출이 주로 이렇게 김치가 나갔었는데 동남아나 이쪽에서도 확대가 될 거로 전망이 돼서 향후 김치 수출 양은 계속 증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수출 확대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도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수출 김치단지 컨테이너 운송 부분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 부분 때문에 정체가 되고 있는 게 좀 있고요.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저희들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수산물 규제 강화로 인해 가지고 김치에도 영향이 지금 있는 중입니다. 저가율을 사용해서 김치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수출이 지금 조금 중단된 상태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잘 순조롭게 되지만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제재가 가해지면은 대응할 수 있는 바로바로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정책적으로 조금 지원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미국이나 이쪽에 기존 같으면은 저희들 한인들 상대로 김치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이제 소비가 이루어졌는데 미국 LA 지역만 해도 이제 거의 포화 상태더라고요. 이제 한인들이 먹는 김치의 한계가 거의 이제 더 이상 증가되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이제 현지 마켓이나 현지인들을 상대로 한 김치 판매를 저희들도 이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제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뭐 현지 마켓에 입점하기 위해서 뭐 비건 김치나 뭐 외국인들이 뭐 강한 향을 싫어하니까 맵고 이런 저가 향이나 이런 것 중에 이런 거를 줄이고 이제 마일드한 김치 같은 제품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좀 뭐 연구 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수출을 확대할 수 지금보다 더 확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치 수출과 관련해서 최근 코로나 발생 이후 한류 열풍 등과 연관해서 수출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근데 좀 더 수출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제 현지의 한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현지인들 대상의 어떤 소비 촉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뭐 제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구 개발 등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까지 부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저희 여근채소 수급 동향 및 전망 발표 영상에 대한 토론을 한번 이어나갈까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장현 팀장님과 김명배 팀장님께 여근채소류 겨울 작황이 주출하되는 2021년 2년 1분기 품목별 전망을 우선 말씀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2022년이나 중장기 수급 전망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겨울 배추 생산량이 좀 전에 발표했듯이 한 28만 3천 톤 얘기했고요. 이 물량은 전년과는 비슷하지만은 그 평년보다는 좀 적은 물량입니다. 현재 그 산지에서는 그 중만생종 배추인 겨울 왕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산지 작업이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은 그 만생종인 청남 배추 위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품위는 무꿀통이라든지 뭐 곰팡이병으로 인해서 다소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 작업 마무리 시기를 볼 것 같으면은 지금 해남 쪽에 그 저지대인 화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좀 빠르게 1월 말 정도면은 작업이 종료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황산 같은 좀 고지대는 2월 중순, 진도 같은 경우에는 2월 중하순에 작업이 마무리될 거로 보이고요. 그 산지농협 저희 그 저장 동향을 보면 뭐 전년과 거의 비슷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부분이 포정 거래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뭐 드문 케이스지만 뭐 상태가 좀 좋은 물량 같은 경우는 평당 한 15,000원 정도까지 거래가 되고 그리고 상인간 거래는 한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배추 가격이 지금까지 좀 좋은 거는 작년 그 가을 배추 시즌에 무름병 피해로 인해서 그 김장 시즌인 11월에 물량이 좀 많이 딸려가지고 지금까지 가격을 좀 좋게 유지하고 괜찮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뭐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은 없기 때문에 적어도 그 망당 한 8,000원, 좋게는 한 9,000원까지 계속 형성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추는 좀 상황이 좋은 편인데 앞으로 말씀드릴 그 무, 당근, 양배추 같은 경우 상황이 진짜 안 좋습니다. 이 품목 같은 경우에는 그 식자재 업체나 뭐 요식 업체 일동 좀 비중이 높다 보니까는 그 코로나 직격탄으로 인해서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월동무 같은 경우도 아까 그 발표됐듯이 생산량이 한 37만 2천 톤인데요. 이 물량은 전년보다는 적지만 좀 평년보다 많은 물량이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작년에 태풍이라든지 우천으로 인해서 9월 중순 이후에 파종된 물량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부분인데요. 그 제주도 동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60%,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최대 한 80% 이상이 파종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지금 출하되고 있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 뭐 추위로 인해서 좀 생육이 부진하고 뭐 산지 작업이 좀 원활하지 않지만은 이 9월 중순 이후 파종된 물량이 출하되는 2월부터는 물량이 좀 급격히 증가할 거로 보기 때문에 가격 전망이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박스당 10,000원 이하까지 형성될 거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 사전적 면적 조절 좀 검토해야 될 거로 판단하고 좀 내부에 좀 작업을 착수한 중입니다. 다음은 이제 당근인데요. 당근도 아까 겨울 당근이 한 56,000톤 나오는데 이 물량은 뭐 전년이나 평년 대비 한 5,000톤에서 6,000톤 정도 그 증가한 물량인데요. 지금까지 그 출하 비중을 보면 면적 기준으로는 한 45%, 물량 기준으로 한 40% 정도 출하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남은 물량이 면적 기준으로 보면 한 55% 정도 남아 있고 앞으로 구비대가 또 계속 진행되면은 공급 물량은 상당히 늘어날 거로 보고 그렇지만 또 소비는 굉장히 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가격도 사실은 한 2만 원 이하 수준에서 계속 형성될 거로 보고 있는데요. 이래서 사실 제주도에서는 이에 대한 수급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그런 대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는 그거에 그 수급 대책 추진 결과에 따라서는 반등의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양배추 부분인데요. 양배추 생산량도 한 18만 톤 정도 얘기하는데요. 전년하고 평년 봤을 때 10,000톤에서 3만 톤 정도가 많은 건데 그 지역별로 출하 비율을 한번 따져보면 전라도가 지금 출하율이 60에서 65%, 그 제주 지역이 한 15에서 20% 정도, 평균 따지면 35% 정도 출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출하 잔여 면적을 한번 따져보면 아직도 출하할 면적이 1,900에서 한 2,000헥타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물량이고 소비도 안 되다 보니까 앞으로 가격도 4,000원이나 4,000원 미만 선에서 좀 유지할 거로 보이는데요. 다만 좀 다행인 거는 전라남도하고 제주도에서 이제 공동의 수급 대책안을 마련했는데요. 지금 그 제주도에서 250헥타, 전라남도에서 75헥타, 총 325헥타고요. 이걸 이제 물량으로 환산하면은 한 18,000톤 정도가 되는데 이 물량을 지금 시장 격리를 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이제 폐기 단가는 평당 한 2,900원 수준이고요. 지금 전라도는 양이 좀 적다 보니까는 1월 중에 폐기 작업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1월 말에 면적 확정하고 2월 초에 산지 폐기를 하면 그나마 좀 가격 반등의 여지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대하청과 김명배 팀장입니다. 영상에서도 잘 설명이 됐고요. 앞서 허장임 팀장님도 자세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대하청가에 근무하고 있고요. 당사가 주로 거래하고 있는 엮은 채소인 배추와 무, 양배추 등을 중심으로 수급 동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겨울 배추 작황은 평년에 비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면적은 다소 감소했지만 생산 단수가 평년에 비해서 조금 더 좋은 걸로 보여지겠고요. 다만 그 지난 가을 배추 작황 때 생산량이 많이 감소해서 가을 작황이 원래 저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장 물량이 평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압박을 받아왔는데요. 근데 지난 연말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그
그 소비 부진이 계속 되다 보니까 월동작형 물량이 그 가격이 하락을 하면 저장 물량으로 빠지는 물량이 상당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최근에 그 월동작형의 가격 상승 압박이 다소 해소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추는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무는 그 제주 월동무 조생종이 그 재파적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2월 이전까지는 공급량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무도 역시 코로나19 그 영향에 따라서 소비량 감소해서 가격 지지가 좀 다소 어려웠고요. 2월 이후부터는 팀장님 말 맞다나 그 가격 하락을 더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양배추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생산량이 많고 소비도 부진해서 산지 폐기가 한 저희 시장 용어로 한 2,500대 정도 되는데 진행이 되고 있고요. 수급 문제는 다소 진정되겠지만 공급 과잉 현상은 당분간 좀 해소되기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2년 중장기 수급 상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농촌 인력 부족 문제와 인건비 상승 압박으로 생산 면적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결국에는 코로나19 장기화 여부가 생산과 소비 변수로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추는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제주도 품목이죠. 무, 당근,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급 과잉이 예상되고 관련해서 지금 지자체적으로도 이제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발표 동영상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저희 전망을 위해서 소비자 패널 한 분과 생산 농가 한 분이 질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소비자 패널 분 질의 영상 보시고 토론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김장배추 가격이 작황이 안 좋아 비싸다는 걸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도 가격이 비싸 김장을 줄이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실제로 김장이 줄었나요? 김장이 준 이유가 가격 말고 또 있을까요? 그리고 김장철 포장김치 구매는 줄고 절임 배추는 늘었다는 기사가 많았습니다. 정말로 절임 배추를 사기 위해 대기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장을 할 때 그냥 배추보다 절임 배추가 더 편해 많이 사용되는데 올해 더 선호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작년 김장철 가격이 상당히 높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김장 소비가 줄었는지라는 질문과 그리고 절임 배추가 최근에 선호되고 있는데 절임 배추 선호에 대해서도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김장철 소비 관련해서요. 김병배 팀장님과 정정훈 과장님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질문 내용이 단순하고 명확해가지고요. 답변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김장철에 생배추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지난해 김장철에 절임 배추가 많이 늘었느냐, 요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절임 배추는 꾸준한 소비량을 보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장을 직접 담그는 과정은 분명히 감소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더더욱 그런 현상은 증가했다고 봅니다. 특히 그 도매 시장을 주요 구매 루트로 활용하고 있는 요식업소들도 코로나 방역 강화 영향으로 그 김장용 배추 구매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1년 김장 시즌은 여러 가지로 특이한 현상이 많았습니다. 우선 그 김장 배추가 생산량이 많이 감소해서 조기에 김장 시즌이 시작을 했고요. 특히 생배추의 도매 시장 구매율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농촌 지역의 김장 배추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요. 부족한 배추의 도매 시장 구매가 증가해 김장 시즌이 다소 빨리 시작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절임 배추로 김장을 담그는 도심권 소비는 기존 김장 시즌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도심의 절임 배추의 소비량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비 한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완제품 김치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은 됩니다. 또 완제품 김치도 배추김치만 있는 게 아니라 갓김치나 총각김치 등 다양한 김치가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 여담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배추 소비 측면에서 과거 10여 년 전만 해도 김치 냉장고가 배추 소비를 현재 감소시키고 있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은 없는데 왜냐하면 김장철에 담궈놓은 김장 배추가 이듬해 10월까지
보관되기 때문에 땅속에 묻어놨다가 봄 되면 버려지는 그런 그 물량이 감소하면서 배추 소비량에 부정적 영향을 준 건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김치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김장 문화가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고요. 배추와 김치 소비량 감소폭이 다소 둔화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서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가정에 김치 냉장고가 있고요. 있으면 채우고 싶어하는 우리나라 소비 심리가 분명히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사실 코로나19가 시작하면서 이제 김장철 저희들이 이제 가장 국성투기라는 절임 시즌 김장철에 대해서 우려가 사실 있었는데요. 원래 그러니까 2021년 김장 시즌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명배 팀장님 말씀해서 김장이 좀 빨라진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저희들 공장만 보자면 절임 판매량은 증가는 했는데 실제로 이게 그 반대 효과였거든요. 배추값이 너무 비싸거나 하고 일반 이제 소규모 업체들이 배추 원재료 가격이 감당이 안 되는 바람에 이제 농협 쪽으로 몰린 게 사실 있었는 부분이고요. 김장 수요는 뭐 김영민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계점에 도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김치 핵가족화 이런 거 이것 때문에 한계점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배추 소비 감소량보다는 절임 배추 감소량은 미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도시권에서 배추를 사서 절이고 이런 절차가를 간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절임 배추 소비량은 뭐 당분간은 그래도 많이 줄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또 그 반대급부로 이제 저희들 쪽도 같아요. 저희들도 김장철 11월, 12월 달 되면은 보통 김치업계는 이제 절임 배추로 턴을 하고 완제품 김치, 그러니까 완제품 김치에 대한 소비량이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최근 한 5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감소폭이 미비한 부분입니다. 김치 주문을 오히려 이제 김치 냉장고 가지고 계시면서 본인들이 드셨던 김치 완제품에 대해서 김장철 되면 대량으로 구입해서 김치 냉장고를 채워 놓으시는 성향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김장 문화라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향후에도 뭐 절임 배추 판매량 자체는 뭐 조금 줄 거라고 예상하는데 급격하게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김장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김장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소비에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상대적으로 절임 배추가 선호되긴 하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완제품의 어떤 소비 전환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 질의 영상은 저희 당근 생산농가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영상 우선 보시겠습니다. 최근 국내산 당근 가격이 낮아 농가의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수입산 세척 당근은 가격이 계속 상승되고 있습니다. 저희 국내산 흑당근을 세척했을 시 수입산과 비교하여 가격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국내산 세척 당근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다른 방안이 있다면 그에 대한 다른 방안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박조영 대표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국내산 가격이 공급 과잉인데 반대로 이제 수입산 세척 당근은 가격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산을 이제 당근을 세척으로 해서 출하를 할 경우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주실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지금 질문하신 분 말씀대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한국만이 흑당근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매대에 있는 판매대에 있는 모든 당근들이 세척해서 흙이 없이 판매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러면은 그 가격이 보통 국제적인 가격들이 보통 우리가 800불 수준입니다. 800불 수준.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은 사실상 그 당근이 굉장히 가격이 우선 원천적으로 비쌉니다. 이제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 10,000원
저기 10kg 박스에 10,000원 수준 정도로 국산이 공급한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수입 가격이 7,000~8,000 원 되더라도 다 10,000원짜리로 가겠죠. 그런데 거꾸로 국산이 3만 원, 4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7,000~8,000 원은 수입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어떻게 존재하느냐면은 세척은 전부 다 수입 당근, 흑당근은 국산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차별화를 시켜요. 그런데 향후 우리가 갈수록 흑당근을 닦아서 먹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가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식자재에서나 식당이나 그 밖에 크게 제조하는 데는 그 세척하는 데에 여러 가지 노력과 시간, 경비가 들어가니까 세척을 쓰고자 원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올해의 경우를 아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중국과 일본이 태풍을 굉장히 여러 번 맞았어요. 그래서 중국 가격이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어느 정도 비싸졌느냐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중국이 왜 당근을 전 세계적으로 공급하느냐? 한 3월달, 4월달 가면은요, 그 샤먼이라는 공장의 그 지역에 가면은 영국부터 캐나다 것까지 다 중국에서 공급합니다. 수입을 해가요. 일부씩. 그것은 왜냐?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때 가격은 400불에서 500불대입니다. 그러면은 자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훨씬 싸고 그렇게 나오니까 다들 가져갑니다. 그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수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올해는 굉장히 이제 비싸졌어요. 중국 가격이. 어느 정도로 비싸졌냐면은 92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산동 당근이. 태풍과 기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850불 수준에서 수입까지 됐으니까 원가가 13,000원 수준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가락동 경매가 심지어 16,800원까지 찍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농촌경제연구소에서 매달 예측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11월 달부터 겨울 당근을 세척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제주 구자조합에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루에 약 20톤씩 지금 세척하고 있습니다. 양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L을 그것을 8,500원, 처음에 9,500원 팔다가 8,500원, 9,000원 파니까 지금 충분히 그 4월 달까지 닦아서 국내 공급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만큼 중국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가격이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600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국내 가격이 그 반응을 보이니까 수입 가격도 떨어지고 또 수입 쓰던 사람들이 국산으로 또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데요. 지금 우리가 8,500원까지 닦을 수 있는 제주도 구자조합은 세척 라인이 있습니다. 전자동 세척 라인이 있어가지고 세척하는데 다른 지역은 그 세척기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대량 닦을 수 있는 세척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가능하겠죠, 그것이. 그래서 앞으로 농가에서도 수입이 이제 중국도 인건비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그 기후 변화도 있을 수도 있고 오늘같이 그런 따라서 비싸질 수 있으면 그때 충분히 국산이 경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능한 한 농가에서도 그런 준비를 하셨으면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수입산
세척 당근 대비해서 국내산 당근을 세척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과 실시간 질문을 엮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허장영 팀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앞서 영상에서도 지금 겨울 당근이 공급 과잉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질문에 보면 월동무가 재배 면적이 최근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동무 공급 과잉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견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겨울 당근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겨울 당근은 사실 제주도 농업인으로 구성된 제주 당근 연합회라는 조직이 있고요. 여기하고 저희 구자농협, 산지농협, 그다음에 제주도 지원을 받아서 그 자율적인 수급 대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대표적인 사업이 한 3개 정도 되는데, 첫 번째 사업은 그 가공용 상품 당근 가공용 대체 사업인데요. 기존에는 그 등예품으로 공급하던 거를 그 왕중 그거로 공급함으로써 좀 시장 출하 물량을 줄이자는 사업이고요. 목표 물량이 8,000톤 정도 되는데 이미 한 5,000톤 정도는 추진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지 폐기 사업인데 133헥타 물량을 따지면 한 5,000톤 정도 되는데 1차적으로 50헥타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폐기 중에 있고요. 그리고 어제까지 2차적으로 또 신청을 받아서 지금 1월 말까지는 추가적으로 폐기를 할 계획이고요. 폐기 단가는 한 평당 3,000원 정도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제주산 세척 당근 물류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키로당 2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이제 그 우리 국산 당근을 좀 물류비 지원하면서 중국산 세척 당근을 좀 대체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목표 물량이 2,000톤인데 이미 1,000톤 정도를 추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그 구자농협 자체 사업으로는 그 5,000톤 수매 계획을 가지고 한 3,000톤은 이미 수매를 완료했고 나머지 2,000톤도 1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런 대책이 좀 시행이 되면은 그래도 그 당근 가격이 좀 반등할 거라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동무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급 대책이 저희 그 채소 가격 안정제 사업 물량이 한 17만 1,000톤 정도를 지금 갖고 있고요.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이제 조성한 게 한 101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그 주산지 협의체라는 의사결정을 통해서 만약에 그 사전적 면적 조절을 하게 된다면은 한 350헥타 물량은 한 2만 4천 톤 정도를 폐기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는 형편에 따라서는 그 물량하고 어차피 그 우리 제주 농업인의 월동무 농가들이 좀 자발적인 참여를 해서 지자체 또 협조를 받아 추가적인 물량을 또 산지 폐기를 한다면은 그나마 좀 월동무 가격 회복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토론은 다 이루어진 것 같고요. 이것으로 농업전망 2022 제3부 여건채소 분과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농업전망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 자료 및 영상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진행되는 양념채소, 과일, 가금류 수급 동향과 전망이 진행되어 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토론자분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